진짜 이재명이 개똥을 싸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왜 이재명이 똥을 싸고 있어서 다행이냐면 이재명이 족도 아닌 걸 지금 개딸들 머가리가 박살났어요, 여러분. 개딸들 머가리가 박살이 난 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한줌단인가라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이 요번에 여러분 그 비례요.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병립형, 연동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립형으로 지금이 연동형이죠. 그래서 지역구를 많이 낸 정당은 비례득표가 많아도 비례의원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따로 만드는 지금이 연동형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같이 병립형으로 되돌아간다. 이거를 이재명하고 그리고 정청래가 나발을 불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지금 비례로 가고 싶어요. 이재명이 비례로 가보고 싶은 이유는 지역구 나오려고 했더니 송영길 마누라가 출마를 한다네. 아니면 송영길이 옥중 출마를 할 수 있다네. 이런 얘기가 나와. 머가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이 나와서 표가 갈리고 상대가 원희룡이면 나 낙선되면 어떻게 되지? 개털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붙으려면 비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제대로 하려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비례정당으로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를 잃어서 안 되니까는 그래 안 되겠다. 연동형으로 말고 병립형으로 가자고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나발을 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당 의원 80명이 연서명을 해서 개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민주당 의원 80명이 비명계만 있는 게 아니라 친명계들도 왕창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딸들이 머가리가 나는 부분이죠. 친명 의원들이 왜 저러지?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깨깽하고 말 듣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재명이 말하는데 토다는 거, 이재명 정청래가 말하는 거 토다는 거 맨날 패고 다녔는데 어머 너무 쪽수가 많네? 이게 뭐지? 지금 개딸들이 인지부조화가 왔어요. 이 개딸들이 인지부조화가 왔어요. 이게 뭔지 내가 개딸들을 설명해 줄게. 이재명이 자밥이었단 얘기야. 지읒밥이었단 얘기야. 이재명은 지읒밥이고 비례는 지금 눅스못이냐면 한총련 애들이 나가리 났지. 한총련 애들이 나가리 났어. 한총련 애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옆에 있는 한총련들도 그렇게 성골이 아닌 거야. 그 밑에 있었던 일면 언더 조직들이 밀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걔네들 대중성이 없거든. 걔네들 뭐로 국회의원 돼야 되냐? 비례로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의 몫은 이재명 몫이 아니라 언더 그룹 몫이고 그 언더 그룹에서 운동권에서 신진 한총련 애들 왕창 들어 올릴 거고 거기다가 이제 몇 명 챙겨줘야 될 사람들 비례로 올릴 거기 때문에 어디서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로 이렇게 공천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 당권 가지고 비례를 자기 사람들 자기 측근들 먹으려고 하는 그런 단대가리를 어디서 굴려. 그래서 이재명이 지읒밥인 게 너희가 오늘 80명 연서명에 그 다음에 제야에서 성명서 나오니까 이재명이 깽깽깽깽깽깽 정청래도 끙끙끙끙끙 한 거야. 개딸들아 인지부조화가 이제 해결이 돼?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읒밥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니네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재명은 도망갈 데가 없어. 인천 계양에 나오는 게 확정이고 보니까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송영길이 나오는 거에 이재명이 깨갱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재명아 도망가지 마라. 인천 계양 북박이 이재명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려. 개망신 작사를 내줄게. 딱 기다리세요. 이재명 당대표님. 네. 이러면 개딸들의 인지부조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대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이 대전에서 또 하나 이재명이 약점을 노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이 정청래 말고 사람이 없나 보다. 다시 말해서요. 이재명이 이렇게 됐을 때 정성호 의원이 삐딱하게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정청래만 끼고 일을 벌였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리고 반대 의견이 나왔더니 이재명 쪽에서 누가 이재명을 대변해서 얘기해 줄 실무팀이 하나도 없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동규도 없고 진상이도 없고 용의도 없고.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지금 현재 측근이 없고 이재명의 명령이나 의견을 출납해줄 승지도 없네. 승지도 비서도 없고 측근도 없어. 다시 말해서 이재명은 진짜 중앙정치 무대에서 한가닥 하기엔 인재풀도 거의 없었다라는 게 뽀록이 나고 있다 이거지. 인재풀이 전혀 없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쟤네들이 이재명은 얼굴 마담시키고 모든 걸 다 지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 심해. 문재인이 5등급 지읒밥이라면 이재명은 1등급 지읒밥이야. 다시 말해서 인사권을 다 휘두를 수 있어. 그거를 막아주려면 이재명 옆에 뭐 동규형이라든지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기타 등등 이재명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출납도 되고 조직 활동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이재명은 한마디로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주사정당으로 민주당이 바뀌는데 도장이나 찍어. 너를 그렇게 우상숭배해주는 척은 해줄 텐데 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오너는 너 아닌 거 알지? 분위기 파악해. 거의 그 지경이죠. 그러니까 개딸들 다리 풀리고 인지 부조화 오고 그 상태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사불란한 질서가 정리되는데 후보들이라고 나오는데 민주당 개딸이 보기에도 여러분 빨갛네? 민주당 원래 골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빨개. 심지어는 얼마나 빨간지 개딸이 보기에 수박인데? 윤영찬 같은 사람 얘기입니다. 수박인데 우와 이게 뭐지 하고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장난 아닙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제가 직접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국민의힘 지금 출마자들이나 경선 후보자들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약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친중 약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사람들을 친중으로 욕하진 않습니다. 친중으로 욕하진 않아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친중 가지고 디스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 뭐라고 해야죠?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밉건 곱건 간에 꼬라지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당원들이 눈치를 채버렸고, 거기다가 민주당 사람들이 찍어주기에도 너무 빨간 공천이 벌어져서 민주당 사람들이 머가리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민주당 사람들도 머가리가 깨져 있는 그거를 파고들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할지 갸우뚱합니다. 갸우뚱.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빨간 맛 안 궁금해하니? 너 국회의원 만들어 줄 수는 없어. 참아. 윤석열이 싫지만, 동훈이가 싫지만 이렇게까지 빨간 건 찍어줄 수 없어 허니? 이러고 있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야,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친중들 추적하는데 진짜 국민의힘 지리두만. 그런데 물론 이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국민의힘 친중이라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 민주당하고 이거는 이쪽하고 이쪽이 이게 중화돼요, 여러분. 염기와 산을 적당히 섞으면 중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당 공유하는 문제라 구분이 안 가. 대한민국의 친중들을 모아놨을 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쫙 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선거 이슈가 안 돼. 그거로 서로를 공격 안 하게 선거 이슈가 안 되고 그냥 우리만 열받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저의 지론 중에 하나가,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철저히 찍는다. 어쨌든 민주당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야 된다. 너무너무 빨간 애들이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종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종북을 구분을 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싹 구분이 돼. 근데 종중을 구분을 하려고 하면 둘이 구분이 안 돼. 이야, 나라 걱정 큰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되게 오른쪽에 대해서 기독교 세력이나 기타 등등에서 경계하는 시각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성렬이 형이 끝까지 2,000명 의대 2,000명 증언을 오늘 발표를 하는데 야 우파 야당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3% 이상이 나오는 우파 야당이 그래서 비례성 몇 석이라도 나와서 유석춘 무죄에 대해서 논평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논평 하나 더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양승태 무죄에 대해서 논평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이 우리 사람이야. 그쵸? 그렇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는요. 그때는 솔직히 두 분 다 문재인의 앞잡이였던 거잖아요. 내가 발언이 너무 센가? 그렇잖아.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의 앞잡이가 돼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억울하게 조지고 그 결과 오늘 무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닥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보수 우파 정당에서 누군가는 양승태 무죄 사필 귀정이라는 논설이 나오는 유석춘 무죄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논설이 나오는 정당이 필요하고 양승태 무죄 사필 규정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많이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해. 그게 저는 그래서 보수 야당이 꼭 필요하다. 기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보수 야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수 야당 중에서 유석춘 교수님이나 이 양승태에 대해서 논평이 나온 당이 있는지 아직 안 나. 그래서 제가 이게 봤더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현실 이슈 지금 오늘 벌어진 이슈들에 대한 논평이 너무 약하더만 정당 활동이 아닌 게죠. 정당 활동이라고 하면 남들이 안 보고 뭐를 하던 의대 2,000명 증언 얘기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양승태 무죄 나온 거, 유석춘 무죄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한 논평이 그리고 배현진 의원 테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평이 그냥 자유통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좌파 척결, 주사파 척결 이런 얘기 그 구호는 알겠으니까 그것도 동의하니까 매일매일 데일리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슈 논평이 나오는 그런 게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기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방향성 무엇을 하시라 빨리 경쟁적으로 또 보수 야당도 여러 당 있잖아요. 자유민주당도 있고 자유통일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빨리 논평을 쓰는 당을 좀 부경을 하고 싶다. 레이스 스타트 이렇게 레이스를 거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해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딴 데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그런 정당들에게 대해서 지역구는 국민의힘한테 택도 안 되잖아요. 지역구 택도 안 되시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 확실히 밀어주시고 비례해서 누구 찍어질지 좀 보게 좀 논평 좀 써주세요. 어떤 당이 보수 야당으로서 능력 있고 메시지를 내나 양승태 무죄, 유석춘 무죄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전 딱 3개 이 3개에 대해서 논평을 기대했는데 흡성 우리 공화당도 있나요?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뭉쳐야 합니다. 노. 저는 뭉쳐야 합니다 같이 무개념 말이 없는 거 죄송합니다. 그린나래님 죄송해요. 뭉쳐야 합니다가 아니라 빨리 레이스를 해라. 그래서 누가 잘하나 지금 시합을 붙어봐라 이거예요. 시합을 붙어보면 어디가 잘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쪽으로 가서 쏠려서 하면 되고 지금은 뭉쳐서 투표를 하기 이전에 누가 잘하나를 구경 좀 해보자. 나 국민의힘이 싫어도 저쪽을 그러니까 보수 야당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던 거는 너무 현실 정치와 이렇게 상관없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타령 그리고 기독교 타령 통일 타령 뭐 반주사파 타령인데 그거 나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 있는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이슈에도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원내 정당의 자격을 퀄리티피케이션을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총선 레이스 스타트하면 그러니까 보수 우파 야당들도 우리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들 시장경제주의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표를 원하는 자 레이스 스타트 제발 플리즈. 네, 저는요 자유통일당에 협력해 주세요 뭐 얘기 나오시는데 지금 이게 협력입니다. 지금 이게 협력이에요. 방향성, 세속 정치인으로서 세속 정치 영역에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자체는 저는 이게 갈구는 게 아니라 협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 분들이 보셨을 때 유재일이 저 새끼가 그래도
맨날 국민의힘 궁시렁궁시렁 거기다가 소수 보수 야당들이 하는 방향성까지 제시해주는 전략을 제시해주는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협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자유일보 있잖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자유일보를 되게 족밥 이런 표현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몇 명이나 봐 하고 한번 그 발행 부수하고 그 구독자 수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7만 정도 하대. 그래서 내가 잠깐만 씨발 7만이면 그러면 한겨레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발행 부수가? 지금 막 그럴 거예요. 웹페이지는 페이지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ABS 시스템인가요? 발행 부수 시스템으로 보면 자유일보가 지금 랭킹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7만이면 5손가락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딴 데를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5손가락 안에 드는 신문인데 5손가락 안에 드는 발행 부수를 평가를 받나? 절대 그런 대접을 못 받죠. 그리고 저도 제가 안 보니까 대접받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발행 부수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조중동이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무시하는 거예요. 왜? 발행 부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그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지금 대한민국 판때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가? 예의 없는 인간은 뭐가 예의가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예의가 없는 거죠? 공인님 제가 어떤 면에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유통일당 잘하고 있음. 제가 지금 못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유일보 디스예요? 지금 자유통일당 지지자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예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멘붕 오네? 저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인님. 지금 여기서 보면 정강원이도 제발 설치지 마라 이런 의견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표 다 갉아먹는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야. 왜? 보수 야당 보수는 보수를 자기들이 완전히 독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그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왼쪽 애들은 언더와 오버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의 문제라고 하면 언더이기도 하면서 오버이기도 해요. 조직가이기도 하면서 스피커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민주당 세력에서는 조직가하고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거든요. 조직하는 사람은 대중 사이에 얼굴이 잘 안 비쳐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의 문제라고 하면 조직가가 스피커도 겸하고 있으니까 조직이 원래 조직이라는 건 조직가는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직가가 너무 노출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정강훈 목사의 문제일까? 조직가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조직가의 능력과 스피커의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이 그냥 노출이 돼버리는 이쪽에 비극의 문제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왼쪽 애들과 합산해서 오른쪽의 상당한 부분도 계속 세력을 키우는 쪽을 짓누르려고 하는 카르텔 아닐까? 저는요 자유일보가 한 3,000부 4,000부 팔리는 그런 잡밥신문인 줄 알았어. 보니까 아니 10,000부 20,000부? 키키하면 한 10,000부 20,000부니까 그랬는데 발행 부수가 사실 이게 여러분 그냥 그거대로 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발행 부수 대비 저렇게 취급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머가리가 많이 깨진다니까요. 내가 보수를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들 그러는 거야. 너 정강훈 만나면, 정강훈이랑 같이 놀면 네 인생 조진다, 왕따 된다. 뭐 이거는 조중동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주의에서 이게 맞는 자세인가? 저는 요새 진짜 머릿속에서 물음표 많이 찍습니다. 지금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단은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공화당도 잘 모르고 자유통일당도 모르고 자유민주당도 잘 모르거든요. 강연들은 잠깐만, 우리공화당 강연 갔었고, 우리민주당 자유민주당 그 강연 갔었고, 자유통일당은 토론회는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주제 발표하면서 강연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남들이 평가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한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겪고 판단하겠다. 입장이 그래요. 내가 뭐 왼쪽에서 왔는데 내가 뭘 알아? 근데 오른쪽에서 내가 왼쪽에서 왔을 때 맨 처음엔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 괜찮아요. 제가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영입되려고 했고 김종인, 뭐 이준석, 뭐 기타 등등 뭐 여기서 오른쪽에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만 쭉 봐고 절대로 저쪽 뭐그 소수 야상들은 구경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다들 나한테 그 난리를 쳤는데 아니. 난 국민의힘에 이렇게까지 질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의 시작이 2,000명이야. 그리고 그놈의 소리가 너무 싫었어. 그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다음에 그래서 니네가 민주당 찍을 거야? 그렇지. 요번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안 찍고 국민의힘 찍을 건데 비례에서까지 이 엿을 먹고 비례에서까지 국민의힘 계열을 찍는다? 그거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말고 비례는 딴 데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당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창당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요? 정교 분리 원칙인데 독일 집권당은 기독민주당일까요? 왜?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창당을 해서 세속 정당을 해야죠. 기독교 세력이 뭉쳐서 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 내면 안 되고요.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데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가족주의, 뭐 가족을 해체를 막겠습니다. 뭐를 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속 정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세속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거는 서양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그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나왔을 때 프로테스탄티즈의 종교 그거. 그러니까는 근대 정치에 있어서 종교 전쟁, 종교 투쟁 그거하고 이게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근대 국가의 탄생이라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네 번째가 가서 보시면 루터파와 칼빈파는 루터파의 권리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한다. 이거 베스트팔렌 조약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종교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재산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패러키얼하다 교구에서 등록되는 제가 지금 여기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 교구의 유죄일 그 세례명 누구의 유죄일 직업은 뭐 이런 게 옛날에는 그 교회에 등록돼 있다가 정부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받는 이런 그러니까 패러키 교구의 신민 서브젝트에서 그 다음에 시티즌으로 교구 패러키얼하다라고 하는 그 교구에 정리돼 적을 두고 있는 인간에서 거버먼트 오피스에 적을 두는 인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종교와 세속과의 관계하고 뭐 사법권, 교육권.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누가 담당했어요? 종교가 담당이었다가 지금은 세속 교육을 하죠. 그냥 세속 교육 국가가 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종교학교, 종교사학들 뭐 이런 거 있는 뭐 이런 거에서 종교와 세속과의 관계의 재정리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기독자 붙거나 뭐 붙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정교 분리하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 정당이면 안 된다는 거지. 종교 세력이 정당을 만든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복음주의 세력은 정치에서 배제돼야 되게요. 뭐 아무튼 제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